아주머니, 이 국수 예전 맛이 아니에요. 7살 사내 아이가 국수 한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40이 넘은 아주머니는 그 한마디에 국자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길래 망해가는 국수집의 비밀을 꿰뚫어 본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국수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저 대문 기둥에 삐뚤빼뚤 쓴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을 뿐이었지요. 국수 한 그릇 2푼. 글씨도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번지고 바람이 불면 너덜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새로 바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국수가 한때는 공주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리 밖에서도 찾아오는 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던 그 집. 사람들은 그 집을 복날 국수집이라 불렀습니다. 복날이면 더 길게 줄이 늘어서는 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주인은 복실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이 42.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손으로 국수집을 일으킨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작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지도록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것이 복실 아주머니의 하루였고 그것이 복실 아주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국수집 마당 한켠에는 작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직접 담근 된장 항아리가 3개. 복실 아주머니는 그 항아리만 보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잘하고 있지요? 항아리를 쓸어내리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혼자 그렇게 말을 걸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국수집 앞에 줄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빈 상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솥 안의 육수는 식어갔습니다. 삶아둔 국수는 불어터졌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솥을 걸고 육수를 끓이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복실 아주머니는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귀덕 할머니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어른이었지요. 젊었을 때 이 마을에서 국밥집을 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에 대한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실아, 너 요즘 국수집이 많이 힘들다던데. 귀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곧 나아지겠지요. 복실 아주머니는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복실 아주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얼굴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실아, 음식이란 것은 손맛이 아니란다. 예, 음식은 마음맛이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면 맛도 흔들리는 법이지. 복실 아주머니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참. 저는 매일 똑같이 만드는 걸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귀덕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것과 정성껏 만드는 것은 다른 법인데.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실 아주머니는 솥뚜껑을 열고 육수를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똑같은데. 분명히 똑같은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답답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복실 아주머니는 장독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항아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복실 아주머니가 이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남편 덕칠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국수 반죽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 손에서 나온 면발은 끊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얇고 가늘면서도 질겼습니다. 삶아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씻어도 그 탱탱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말하기를 반죽은 발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죽이 뻣뻣하면 더 다독이고 반죽이 너무 물렁하면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사람 다루듯 반죽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국수집을 냈습니다. 복실은 육수를 맡았습니다. 새벽마다 사골을 고아 국물을 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담근 된장을 한 숟가락 풀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 국수의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이 담근 된장은 보통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메주를 직접 쑤어 3년을 묵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맛이 국물 속으로 녹아들면 단순한 사골 국물이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는 국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국물 맛에 반했습니다. 이 집 국수는 먹고 나면 속이 편해. 어디서 이런 맛이 나는 거야? 비법이 뭐요? 비법은 없소. 그냥 정성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집리 밖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공주원님이 미복으로 찾아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들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새벽에 같이 일어나 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반죽을 치고 복실은 국물을 저었습니다. 해가 뜨면 문을 열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남편 덕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마가 유난히 심하던 해였습니다. 논두렁을 살피러 나갔다가 불어난 개울에 휩쓸린 것이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녀는 새벽에 솥을 걸었습니다. 혼자서 사골을 삶고 연을 쳤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일로 채웠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2, 3년은 그럭저럭 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단골 손님들이 여전히 찾아왔으니까요. 덕칠 씨가 없으니 섭섭하오만 국물 맛은 여전하구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복실 아주머니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점차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확 줄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복실 아주머니 말고도 국수집이 셋이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는 장터 입구에, 하나는 주막 옆에, 하나는 관아 근처에. 새로 생긴 집들은 값도 더 쌌습니다. 복실 아주머니 집보다 한 푼이 쌌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값싼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복실내 국수, 요즘 예전 같지 않아. 맞아. 뭔가 텁텁한 것이 있어. 그냥 장터 국수집 가는 게 낫지. 복실 씨가 혼자 하다 보니 손이 모자란 거 아니겠어. 복실 아주머니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순서, 똑같은 방법으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더 억울했습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옆 동네 서당의 훈장 김서방이었습니다. 예순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고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꼭 이 집에 들렀습니다. 비가 와도 왔습니다. 눈이 와도 왔습니다. 복실 씨, 오늘도 한 그릇 주시오. 예, 훈장 어른. 잠깐만요. 김 훈장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국수만 먹으면 젊었을 때 생각이 나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른. 덕칠 씨와 같이 앉아 국수 먹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구려.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오, 요즘 뭔가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거 아니오? 복실 아주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김 훈장은 국수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과 진짜 웃는 얼굴은 다른 법이요. 그 말을 남기고 훈장은 나갔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실 아주머니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독대에 된장 항아리 하나가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담근 마지막 3번째 항아리였습니다. 금이 간 곳으로 된장이 조금씩 새어 나왔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손가락으로 그 금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항아리 표면에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세. 복실 아주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담근 된장은 이제 2 항아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써도 2해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된장이 떨어지면 이 집 국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생긴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국수집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옷은 낡고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제대로 빗지 못해 엉켜 있었습니다. 신발도 한 짝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깊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5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것 같은, 아니 7살짜리라도 믿기지 않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눈. 어른도 그 눈을 보면 잠시 말을 잃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니? 복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볼이 홀쭉했습니다. 어디서 왔니? 저 너머 마을에서요. 부모님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실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슬픔도 없었습니다. 체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도 없는 마당에 밥이라도 먹이면 쌀이 줄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앙상한 아이를 그냥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복실 아주머니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국물을 한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코를 살짝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씹지도 않고 그냥 면발을 혀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 국수. 예전 맛이 아니에요. 복실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국수 한 젓가락 먹고 예전 맛이 아니라고 합니다. 얘야, 너 이 집 국수를 먹어본 적 있니? 예. 2번 먹어봤어요. 언제? 한 번은 3살 때요. 아버지 손 잡고 왔었어요. 또 한 번은 5살 때 혼자 왔었어요. 복실 아주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살 때 먹은 맛을 기억한다고요? 5살 때와 지금이 다르다고요? 3살이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먹은 국수 맛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복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예. 5살 때 먹었을 때는 국물이 더 맑고 깊었어요. 지금은 뭔가 탁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면발도 그때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그때 면발은 씹으면 탱탱한데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복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나타난 것인지. 배가 고파 찾아온 아이가 밥 얻어먹으면서 음식 품평을 하다니. 그러면 내가 더 잘 만드냐? 복실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만들 줄 몰라요. 그냥 맛이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느껴진다고? 예. 이 국물에는 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된장이 예전 것하고 달라요. 예전 것은 훨씬 오래된 것이었어요. 오래 묵을수록 된장은 깊어지거든요. 지금 것은 묵은 게 맞긴 한데 예전 것보다는 덜해요. 복실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된장 항아리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열었다는 것을. 세계 중 가장 오래된 첫 번째 항아리가 깨지고 2번째 항아리를 열었다는 것을.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복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맛으로요. 복실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7살짜리가.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이것저것 짓거리는 것이라고. 어린 것이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우연히 맞은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걸렸습니다. 3살 때 먹은 맛을, 5살 때 먹은 맛을, 그리고 지금 먹는 맛을 구분한다는 것이. 국수를 다 먹은 아이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복실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예. 복실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갈등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믿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이 국수를 어떻게 하면 예전 맛으로 돌아갈 것 같니?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된장 항아리를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바꾸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럼 또 뭐가 문제야? 복실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해도 될지 안 될지 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요즘 많이 슬프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복실 아주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슬프다고? 내가 왜 슬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슬픈 맛이 나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억지로 힘을 내는 마음도요. 그것도 맛에서 느껴져요. 복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힘을 내는 마음.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날 밤 복실 아주머니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슬픈 맛이 나요. 억지로 힘을 내는 마음도 맛에서 느껴져요. 복실 아주머니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7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손으로 사고를 넣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이 손으로 면을 치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이 손이 그냥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마음 없이, 습관으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그랬던 걸까? 복실 아주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혼자 솥을 걸던 날,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날도 눈물을 누르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채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 복실 아주머니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담근 된장 항아리, 그 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항아리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항아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항아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국수를 만들면서 당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당신 없이 혼자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 감고 만들었어요. 당신 얼굴 생각하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야겠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떠도는 아이. 맛을 보는 눈을 가진 아이. 어쩌면 이 아이가 이 집 국수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그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새벽 복실 아주머니는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터 귀퉁이 처마 밑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옷이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추운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얘야. 복실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또렷한 눈이 복실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우리 집에 오너라. 복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복실 아주머니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밥은 주마. 잠자리도 주마. 대신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어떻게요? 복실 아주머니는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가까이서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어제 한 말, 맛이 느껴진다고 했잖니. 나를 도와주어라. 이 국수를 살려달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복실 아주머니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쫓겨나 혼자 돌아다닌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배는 얼마나 굶었니? 어제 하루요. 어제 하루만. 전날은 고구마를 하나 얻어 먹었어요. 복실 아주머니는 말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돌쇠는 부엌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밥그릇을 받아 들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쌀 어디서 사셨어요? 장터 쌀장수한테서. 왜? 요즘 것보다 지난해 가을 것이 더 맛있는데 이건 지난해 것이 아니에요. 올 봄에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밥 먹으면서 또. 복실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자 돌쇠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고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아까까지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그 웃음을 보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쩐지 오래전 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남편 덕칠이 웃던 모습과 어딘지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끼고 싶은 것인지도. 그날부터 돌쇠는 국수집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불도 내주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이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복실 아주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국수를 삶을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육수를 끓일 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재료를 손질할 때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복실 아주머니가 하는 것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멸치가 어제 것보다 덜 신선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 사고를 조금 더 끓이면 더 진해질 것 같아요. 아주머니, 오늘 된장은 조금 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것이 간이 더 강해요. 복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손님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었지만 뭔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돌쇠가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복실 아주머니는 솥에 사고를 넣었습니다. 돌쇠는 옆에 쪼그려 앉아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응. 사고를 처음 끓일 때 왜 물을 버리지 않으세요? 복실 아주머니가 멈추었습니다. 처음 물을 버린다고. 예. 처음 끓어오른 물에는 잡내가 많이 들어 있어요. 핏물이랑 기름이 섞여서요. 그것을 한 번 버리고 새 물을 부으면 국물이 훨씬 맑아질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니? 맡아보면 알아요. 처음 끓을 때 올라오는 냄새와 두 번째 끓을 때 올라오는 냄새가 달라요. 처음 것은 조금 비리고 두 번째 것은 구수해요. 복실 아주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았습니다. 처음 끓어오른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부었습니다. 다시 끓였습니다. 1시간 후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복실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맑았습니다. 훨씬 맑고 깨끗한 국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는 더 깊었습니다. 잡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복실 아주머니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얘야, 이걸 누가 가르쳐 줬니? 아무도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냥 냄새를 맡으면 알아요. 냄새가 다 말해줘요. 복실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사고를 끓일 때 처음 물을 버렸습니다. 국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가 또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멸치를 볶아서 넣어보면 어떨까요? 볶아서. 예. 그냥 넣으면 비린 맛이 남아요. 살짝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쓴맛이 나니까 딱 노릇해질 때까지만요. 얼마나 볶으면 되는데? 냄새가 고소해지면 그때 넣으면 돼요. 해보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국물에서 구수한 향이 돌았습니다. 또 며칠 후. 아주머니, 다시마를 처음부터 넣지 말고 나중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넣었다가 한번 우러나면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쇠의 말을 따라 하나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장터에서 돌아오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국수집 앞에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이 냄새가. 이웃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실아, 오늘 국수 냄새가 다른데 뭔가 더 고소한 것 같아.
복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서 한 그릇 드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먹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복실아, 이게 뭐야? 이거 예전 맛이잖아. 아니, 예전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국물이 이렇게 맑은데 왜 이렇게 깊어? 복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아주머니가 사람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야, 여기. 내가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야. 손님이 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실내 국수가 살아났대. 아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졌대. 거짓말. 가보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솥을 더 큰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수를 더 많이 삶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줄이 다시 생겼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줄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이 국수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수줍은 조용한 웃음으로. 그 웃음을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쇠가 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손님들이 앉는 상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좁으면 불편해서 국수를 천천히 못 먹어요. 옆 사람 팔꿈치가 닿는 것 같으면 빨리 먹고 싶어지거든요. 천천히 먹어야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복실 아주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너는 국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아는구나. 상 간격을 넓혔습니다. 손님들이 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쇠가 말한 것은 깜짝 놀랄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국수를 내오기 전에 무깍두기를 작은 접시에 먼저 드리면 어떨까요? 왜? 국수 국물은 진하니까 처음에 입을 조금 개운하게 해주면 국물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깍두기의 새콤한 맛이 입안을 깨우면 국물이 더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깍두기가 딱이에요. 복실 아주머니는 웃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머, 깍두기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국수 먹기 전에 이거 먹으니까 국물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집은 반찬도 신경 쓰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복실 아주머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국수집을 살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솥을 걸 때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고를 넣을 때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멸치를 볶을 때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물을 맛볼 때 입가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만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은 줄도 몰랐는데 돌아오고 나서야 잃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덕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마음 맛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복실 아주머니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둘이서 상을 치우는데 돌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 국수는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복실 아주머니는
행주를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아저씨요? 응. 나는 국물을 맡았고 영감은 면을 쳤어. 아저씨 면이 달랐어요? 어떻게 알아? 이 집 면이 지금도 다른 집이랑 달라요. 두께가 균일하고 식어도 잘 안 퍼져요. 그런데 살짝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있어야 할 무언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복실 아주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면 반죽할 때 영감이 하던 손버릇이 있었는데 반죽을 치는 방향이라든가 힘을 주는 방식이라든가 내가 그걸 잘 모르거든. 영감이 살아있을 때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복실 아주머니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국수를 배운 사람, 남편의 손버릇을 아는 사람, 함께 국수를 만들어 본 사람, 한 명 있어. 영감 사형이 있는데 지금은 청주 쪽에 가 계셔. 멀어. 찾아가 보면 어때요? 복실 아주머니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려고 해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복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공주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복실네 국수가 돌아왔다. 아니, 예전보다 더 좋다더라. 직접 먹어봤는데 진짜야. 국물이 다르더라고. 무슨 비법이 있는 거야? 모르지. 근데 맛이 달라진 건 확실해. 읍내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사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던 양반들이 들렀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공주를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들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루에 국수를 100그릇 넘게 팔았습니다. 전에는 많아야 15그릇이었는데 소치 빌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며 복실 아주머니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됐다. 정말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돌쇠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됐다고요? 응. 이제 집이 살아났어. 내 덕분에. 돌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말만 했는거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어. 복실 아주머니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바닥에 아이의 머리카락이 닿았습니다. 돌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한 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실 아주머니는 오래간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여보, 이제 됐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실내 국수집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은 장터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불쾌하게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새로 국수집을 낸 봉다리였습니다. 나이 쉰의 몸집이 크고 눈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원래는 포목전을 했는데 복실 아주머니 국수집이 한창 한산할 때 기회를 보고
국수집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실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봉달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겨우 잠잠해지나 했더니 봉달의 국수집은 복실 아주머니 집보다 값이 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손님을 끌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실 아주머니 집 국수가 맛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자 손님들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봉달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봉달은 먼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내 국수집에 웬 부모도 없는 거지 아이가 들어왔다던데. 그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른다더라. 음식에 이상한 것을 넣는다는 말도 있더라.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 국수를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아, 봉달내가 또 소문내는 거 아니야? 복실내 국수 먹어봤는데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던데. 봉달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마을에서 입이 가장 험한 안악 셋을 찾아갔습니다. 그 안악들에게 포목 한 필씩을 쥐어주었습니다.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복실내 국수에 가면 어디서 굴러온 거지 아이가 음식에 손을 댄다더라. 그 아이가 뭘 넣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무섭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더라. 그 말을 좀 퍼뜨려 주게. 안악들이 움직였습니다. 장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복실내 국수에 거지 아이가 들어와서 음식을 만진다던데. 어머나, 어디서 굴러온 애야? 손이 더럽지 않아? 그 아이 어디 병이라도 있는 것 아니야? 부모도 없이 돌아다녔다면 뭔 병이 있을 수도 있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실 아주머니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국수를 주문하더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복실 씨. 저 아이는 어디서 데려온 거요? 음식을 만지는 건 아니지요. 복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쇠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음식은 제가 혼자 만들어요. 그렇군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니. 복실 아주머니는 억눌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님이 나가자 복실 아주머니는 솥 앞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쓸다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더 심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복실내 아이가 음식에 뭘 탄다더라. 그래서 국수 먹고 배탈 난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어. 진짜야? 누가? 그러니까 누가라고 딱 집을 수는 없는데 그런 말이 돌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배탈 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 아니어도 퍼졌습니다. 사실보다 더 빠르게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그릇 넘던 것이 50그릇으로 줄었습니다. 50그릇이 30그릇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줄이 사라졌습니다. 봉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실 아주머니 집 재료 납품상을 찾아갔습니다. 멸치 납품상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복실내에 납품하지 말게. 내가 2배 값을 줄 테니. 멸치 납품상이 발을 뺐습니다. 다시마 납품상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마 납품상이 발을 뺐습니다. 좋은 사고를 넣어주던 정육점에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도 발을 뺐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이제 재료를 멀리까지 나가 직접 사와야 했습니다. 품도 들었고 돈도 더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터가 열리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국수 만들 시간이 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봉다리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말을 넣었습니다. 복실내 국수집이 위생이 불결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장과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장이 복실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복실 씨, 소문이 자꾸 나도는데 저 아이 좀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복실 아주머니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장 어른,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야 모르지만 소문이 계속 나도니까. 돌쇠는 음식에 손도 안 댑니다. 그 아이를 내보내라 하시면 저도 이 집을 닫겠습니다. 이장이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아, 그렇게까지야. 알겠소, 알겠어. 하지만 복실 아주머니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안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복실 아주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응. 제가 나가면 되겠어요? 복실 아주머니는 돌아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쫓겨나는 것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야? 복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알아요. 봉달 아저씨요. 복실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장터에서 들었어요. 봉달 아저씨가 납품상 아저씨들한테 찾아간다는 것도요. 아저씨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복실 아주머니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이 아이는 다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가면 안 돼. 복실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너는 이 집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내보낼 수 없어. 돌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에 복실 아주머니는 답을 못했습니다. 왜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알았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대신 돌쇠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돌쇠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봉달의 공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달의 아내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복실내 국수집이 신원불명의 아이를 두고 불법으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음식에 무엇을 넣는지 알 수 없어 마을이 불안합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전이 복실 아주머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부모 없는 아이가 있다 들었소. 그 아이의 신원을 소명하시오. 복실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돌쇠의 신원. 아버지의 성함과 고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한 달을 떠돌았으니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소명하지 못하면 이 아이를 관아에서 맡아 처리하겠소. 아전이 나갔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쇠를 데려간다고요. 관아에서 처리한다고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사방으로 손을 써봤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국수를 팔면서도 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가 왔다던 마을에도 가봤습니다. 10리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마을에 돌쇠와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그 아이 아버지. 맞아, 최성만이라 했지. 병으로 죽었지. 그런데 그 집 친척들이 재산 정리하고 다 흩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나도 모르오. 미안하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장마 전 습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하늘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옆에 왔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복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데려가면 돼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힘드니까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복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돌쇠야. 복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빗속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그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빗속에서 복실 아주머니 옆에 그냥 앉았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둘 다 흠뻑 젖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돌쇠를 데리고 들어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방에 눕혔습니다. 자거라. 아주머니는요? 나는 괜찮아. 돌쇠는 잠이 들었습니다.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부엌에 혼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처럼 내일이면 아전이 올 것입니다. 돌쇠를 데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복실 아주머니는 남편의 된장 항아리가 있는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마당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때 귀덕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마음 맛이요. 그리고 돌쇠가 처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슬픈 맛이 나요. 맛으로요. 맛으로. 이 아이는 맛으로 아는 아이입니다. 냄새로 아는 아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으로 아는 아이입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아이를 그냥 관아에 넘기라고요? 복실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처음 왔을 때 했던 말. 한 번은 3살 때요. 아버지 손 잡고 왔었어요. 3살 때 이 집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쇠 아버지가 이 집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남편과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에 온 사람들, 그 중에 돌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복실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친했던 사람들, 국수집을 자주 찾아오던 단골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온 사람, 지금도 오는 사람.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 훈장이었습니다. 서당 훈장 김서방. 일주일에 2번씩 꼭 이 집에 왔던 사람.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왔던 사람. 덕칠 씨와 같이 앉아 국수 먹던 것이 엊그제 같다고 했던 사람. 훈장 어른이라면 알지도 모른다. 복실 아주머니는 등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밤길은 질척거렸습니다. 그래도 달려갔습니다. 서당으로.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한참 후에야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 훈장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등잔을 들고 이 밤에 웬일이요? 훈장 어른,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돌쇠 아이 아시나요? 제 집에 있는 아이요. 아버지가 3년 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3살 때 아버지 손잡고 저희 집에 왔다고 했어요. 그때 훈장 어른도 오셨잖아요. 혹시 그 아이 아버지를 아시나요? 최성만이라 했어요. 김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등잔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깐. 그 아이 이름이 돌쇠라고 했소. 예. 아비 이름이 최성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 훈장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알고 있소. 복실 아주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김 훈장이 말했습니다. 최성만은 내 친구였소. 공주향교에서 함께 공부했지. 함께 과거를 준비했소. 그가 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3년 전이요. 그런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소. 친척들에게 물어봤지만 아이를 본 사람이 없다 하여 그냥 둔 것이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군. 그리고 복실씨 댁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훈장 어른이 신원을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전이 옵니다. 그것뿐이 아니요. 김 훈장이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성만은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했소. 만일 자기가 먼저 가게 된다면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것이 유언이나 다름없었소.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려. 복실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훈장 어른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내가 가겠소. 내일 아침 일찍 아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이 밝는 대로 같이 가겠소. 내가 직접 보증하겠소. 복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전이 복실 아주머니 집에 왔습니다. 뒤에 봉달도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오라 하지 않았는데 왔습니다. 어떻게 됐소? 신원 소명이 됐소.
봉달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반지 낀 손을 부지런히 비볐습니다. 복실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마당 안에 김 훈장이 서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봉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 훈장이 관아 아전에게 정중하게 읍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보증이니요. 이 아이 아비는 내 친우 최성만이요. 공주향교에서 함께 공부했고 이 마을 인근에서 10년을 살았소. 나는 최성만과 형제처럼 지낸 사이요. 그가 죽기 전에 이 아이를 부탁하였소. 내가 이 아이의 신원을 보증하겠소. 부족하다면 향교에 가서 확인하셔도 좋소.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장 어른이 보증하신다면 더 이상 따질 것이 없습니다. 봉달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눈이 작아졌습니다. 잠깐. 복실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아전나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이 고발장을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전이 잠시 망설이다가 봉달을 흘끔 보았습니다. 봉달씨 댁에서 넣었소. 복실 아주머니가 봉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봉달씨. 봉달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납품상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집에 재료 넣지 말라 한 것도 봉달씨요. 봉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억측도 유분수지. 내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귀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뒤에 장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몇 명이 문 밖에도 서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봉달씨, 내가 직접 들었소. 멸치 납품상 최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봉달씨가 내게 2배 값을 줄 테니 복실내에 납품 끊으라 했소. 처음에는 했소. 그런데 양심에 찔려서 이제라도 말하는 거요. 다시마 납품상 박 씨도 나왔습니다. 나도 같은 말을 들었소. 이제 말 못하면 평생 찔릴 것 같아서. 정육점 주인도 나왔습니다. 나도요. 봉달씨가 2배 값을 주겠다 했소. 마을 입이 험한 안악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봉달씨가 포목 한 필씩 줬소. 복실내 국수에 이상한 것 넣는다는 소문 퍼뜨리라고. 저도요. 잘못했습니다, 복실씨. 봉달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이것들이 지금 짜고 나를 음해하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전이 봉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봉달씨, 이것은 타인의 생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요. 관아에 가서 사실대로 고하시오. 봉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전이 봉달의 팔을 잡았습니다. 봉달은 끌려가면서도 복실 아주머니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시오. 복실 아주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봉달은 관아에서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납품상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안악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봉달의 아내도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결국 봉달은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곤장 소리가 관아 밖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국수집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쌓아놓은 돈도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포목 가게마저 이미 팔아버린 뒤라 봉달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마을을 떠나는 봉달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금반지도 뺏겼습니다. 손가락이 허전한 채로 걸어갔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밥줄을 끊으려 했던 자의 말로였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김 훈장이 돌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이 60이 다 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내 아버지 친구다. 내 아버지가 내게 부탁했다. 너를 잘 돌봐달라고.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훈장 어른을 아셨어요? 알다마다 내 친구였다.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걱정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김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돌쇠는 맛을 보는 눈이 있다고. 그 능력이 언젠가는 꼭 쓸 때가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곳에서 써야 한다고. 복실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그 능력이 어떤 곳에서 쓰여야 하는지, 그래서 이 국수집에 데려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3살 때, 5살 때, 훈장 어른, 복실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를 제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제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훈장이 복실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만이 들으면 좋아했을 것이오. 잘 됐소. 복실 아주머니가 돌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맞추었습니다. 돌쇠야, 내 아들 해줄 수 있겠니? 돌쇠는 한참 복실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또렷한 눈으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그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에 복실 아주머니는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두 팔로 단단하게. 돌쇠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양팔을 올려 복실 아주머니 등을 감쌌습니다. 작은 팔로. 있는 힘껏. 마당에 있던 이웃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훈장도 흰 소매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주 땅 복실 내 국수집은 충청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도 공주에 오면 꼭 들른다는 집. 원님이 자리를 내놓기 전날 꼭 한 그릇 먹고 간다는 집. 돌아가는 길에 한 그릇 더 먹고 간다는 집. 그 국수집 주방에는 이제 2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와 이제 17살이 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반죽을 치는 어깨가 단단해졌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깊고 또렷했습니다.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육수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물이 제일 좋아요. 복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마음이 오늘 제일 가볍거든요. 그게 국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실 아주머니는 웃음이 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 아직도 그러는구나. 항상 그럴 거예요. 국수집 마당 장독대에는 여전히 항아리 2개가 있었습니다. 남편 덕칠이 담근 된장 항아리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실 아주머니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지난해부터 직접 메주를 쑤기 시작했으니까요. 덕칠의 된장 항아리 옆에 새 항아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돌쇠가 담근 된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실 아주머니는 육수 한 숟가락 된장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이죠?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솥에서 육수 끓는 냄새가 골목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국수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이 골목을 돌아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망했던 그 국수집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주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음식은 손맛이 아닙니다. 마음맛입니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맛도 흔들리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맛도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은합니다. 기억은 맛을 통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7살 아이의 한마디가 망해가던 국수집을 살리고 홀로였던 여인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베풀면 돌아옵니다. 복실 아주머니가 굶주린 아이에게 내민 국수 한 그릇이 결국 국수집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작은 베풀미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